안녕하세요, 준상갑니다. 여러분, 사실 6월은 이미 랠리를 시작한 게 아닐까요? 한 차례 월급을 넣었다지만 제 계좌가 월초부터 이렇게나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2,850만원을 찍었어요. 2주일 지나면 월급 받는데 3천만원 곧 찍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제 실력이 아니라 시장이 벌어다 준 거예요. 역시 지수 추종이 승차감도 좋고 편안하네요. 그냥 매도하지 않고 관조적인 자세로 시장의 이벤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며칠 동안 있었던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골라서 FOMC 전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실게요. 우선 러시아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3월부터 벌써 3차례나 연속으로 인상을 했어요. 이런데도 더 인상해서 물가 상승 속도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도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요.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승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FOMC 이전에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 연준 의원들은 이런 물가 급등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면서 투자자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하락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게 나와서 안도감을 주었고, 곧 있을 FOMC에서 초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을 보였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전례 없는 유동성을 제공한 연준이 지원 축소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데, 이걸 내버려두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급격한 긴축은 금융위기나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아직은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업로드하는 게 FOMC가 지난 시점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은 중국과 대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의 요구대로 화해하거나 관계 회복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G7이 더 단합해서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해 공동 전선을 강화했고요. 이런 식일수록 미국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팽창해야죠. 다른 나라에도 통화 스왑으로 달러를 수혈하고 더더욱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제 미국도 중국의 1대1로처럼 친미국가를 만들고 미국 자본으로 외국의 인프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경쟁 구도에서 미국을 안 따라가자니 뒤처지는 것 같고, 따라가자니 소련 때처럼 경쟁하다가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 버블이나 취약점이 생길 텐데, 이걸 바늘로 콕 찌르듯 터뜨릴 수 있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봅니다. 지금이야 미국에게도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양날의 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비대칭 전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보다 중국을 잡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이건 이기면 다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중국은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내에서 성장을 해왔고,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틀을 깨고 판을 뒤엎지 않는 이상 미국에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까지도 미국과 정상회담으로 서로의 마지노선을 확인했고 관계가 개선될 전망이 보인다고 하네요. 중국 압박에 동참해주지는 못해도 미국의 반대편에 서지만 않아도 충분한 외교적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앞서 얘기했던 FOMC는 진행이 됐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2023년 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내다봤고요. 당장은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에서 0.25%로 동결하고 고용과 인플레이션에서 상당한 추가적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채권 매입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 인상은 상당히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이번 FOMC를 보고 고용 성장 둔화에 대한 언급이 없고 팬데믹 리스크가 축소되었다고 진단했던 점을 볼 때 연준이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논의와 관련해서 매파적이었다. 그러니까 논의하자, 금리 인상하자, 테이퍼링하자, 그런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약간 자기 성향을 드러내도 이제는 꺼리지 않는다? 긴축에 대한 커밍아웃이 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이 나네요. 과거에 금리 인상 언급 자체를 피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준이 앵무새처럼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추가적인 진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준이 매파적으로 선회를 하자 달러가 튀어 올랐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가 어느 정도 달러의 지지력을 제공할 거라고 전망하네요. 제 생각도 앞으로는 금리 인상까지 달러가 바닥을 찍고 더 내려갈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이 제일 싸다 그런 게 아니라 양적 완화를 엄청 하다가 이제는 줄이겠다는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니 달러 가치가 훼손되는 것과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죠. 이렇게 FOMC 이후 달러가 상승하고 중국이 물가 상승 단속에 나서면서 일부 상품의 가격이 후퇴했다고 합니다. 통화 부양책들이 2020년 봄에는 모멘텀 형성, 그러니까 상승하는 방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새롭게 큰 틀이 다시 짜여지는 분위기다. 그렇게 진단하는 의견도 있고, 시장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버블이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팬데믹에 재택근무가 늘었잖아요. 주택 리모델링 수요 급증에 따른 목재 가격 상승이 5월 고점 이후에 40%가량 후퇴, 이런 걸 보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연준의 의견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따르면 계속 상승해야겠죠. 그럴 때마다 물가가 오르긴 하지만 저렇게 급등하는 건 일시적이라면서 말은 조금 바뀔 수 있어도 연준이 시장과 투자자들을 계속 안심시키려고 노력하는 데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브리핑을 요약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금리 인상을 서둘렀고,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전선을 강화하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나라들에게 달러 수합을 연장해줬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를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여전히 안심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대응을 안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막상 대응하려는 입장에 서서 이 시장을 바라보면 뭔가 힌트를 찾기에는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의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나스닥이 작년 상승세에 비해서 올해는 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연초에 억눌려 있던 게 긴축 우려에 대한 선 반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FOMC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 결과가 생각보다 악재가 아니네? 라면서 호재로 받아들인 것 마냥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주가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니까 이거 양쪽에서 돈복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브리핑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정보를 너무 빨리 접하려고 그리고 너무 빨리 대응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자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신속함이 요구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지수 추종에서는 최대한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게 정답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며칠 간격을 두고 저처럼 이슈를 모아서 이어붙여 보면 스토리가 보이더라고요.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냥 매주 웹툰 기다리듯이 구경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수 추종이라는 가장 안전한 위치에 계시니까 그 자리를 지키시고 괜히 저점 고점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국 고점에서 잘 팔고 나왔어도 저점에서 다시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판단력과 인내심 둘 다 갖추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잘하긴 쉬워도 두 번을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정한 레버리지 비율이 있죠. 뭐 1배든 1.5배든 다 상관없어요. 그냥 처음 정한 본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리밸런싱이 아니라면 너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콜풋 대전을 진행해 봤는데요. 유감스럽게도 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예상해본다는 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보통 밤 11시 정도에 마감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록이 누적될수록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 예측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 저도 정말 궁금하고요. 혹시라도 오늘은 진짜 날아간다, 숏 치고 싶으면은 자기 계좌로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투표로 숏을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